야권에서는 유례없이 많은 주자들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이전에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보다 전의를 다지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무총리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의 대표까지 맡았던 황교안 전 대표를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예, 잘 지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시면서 초인류 정상국가를 이루겠다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고, 그러면서 이전에 황교안은 아니다, 두 번 다시 실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국민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고 또 그런 정부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실패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지난번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력 교체의 의지도 담겼고 국가 발전을 꼭 실현시킨다는 의지도 담으셨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범야권에 뭐 많은 주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초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역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난번에 들어오려면 좀 빨리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꼭 들어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국민들께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왕 정치를 하려면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정치, 또 새로 시작하는 정치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제1야당에 들어와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입당을 한다 그러면 경쟁 상대로서 아주 강력한 어떤 대결을 벌이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 경쟁자가 있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달리면 잘 못 달리지 않습니까? 여럿이 같이 달리면서 서로 힘을 내는 것이 정권 교체의 대의를 이루기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천기누설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와야 이깁니다. 아마 현명하게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른 분이 아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시자 전 대표이자 뭐 여러 가지 직책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국가의 공직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임명권자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 하다가 나름대로 때가 되면 이제 물러나서, 그게 뭐 임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보직으로 임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임기가 차서 나올 수도 있고 한 겁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건데 국가의 어떤 사정기관의 수장이던 사람들이 연거푸 임기를 그만 다 못 채우고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인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 그 두 분이 다 정상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억누르고 왜곡시켜서 망가뜨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문제지 나와서 나라를 어떻게 지켜보겠다 말한 분에게 탓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얘기 한 가지는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항명 파동이 윤 전 총장의 상당히 중요한 이력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수사 압박에 대한, 지휘에 대한 항명. 근데 그때 이제 장관직으로 계셨으니까 지휘권자이기도 하셨는데, 그때의 윤석열 검사에 대한 판단과 지금 정치인으로서 변모해 가고 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예비 후보에 대한 판단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과감하게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강직한 검사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길을 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의 큰 길에 함께해서 국민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문제로 저희가 한번 얽힌 적이 있는데
관보에는 항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국회 나가서 황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 전보 이동 조치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관보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 대해서 항명한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절차에 이견이 있었는데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예. 아마 징계 사유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럼 가족 관련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뭐 제 기억엔 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 발언의 뉘앙스로는 가족 관련 일처럼 들려가지고 거기서 좀 혼선. 저는 그런 말을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만약 그렇게 들렸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오인으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관직에 계시다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결국 바로 당 대표까지 맡으셨는데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을 이제 당권을 넘겨받아서 지휘하고 있는 이준석 당 대표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가 뭔가 조금은 튀는 듯한 발언과 성급한 어떤 언사 때문에 계속 그 원로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대표의 행로에 대해서. 저는 변화에는 아픔도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은 그동안 젊은 분들의 마음을 얻는데 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동안 부족했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 잘 메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혼자 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원로들과 또 기존의 당을 지키던 분들과도 예. 함께 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변에 이 대표를 많이 도와주라고 그렇게 성원도 보내십니까? 뭐 저는 이 대표도 도와주고 어허. 그동안 당을 위해서 고생했던 분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 예. 함께 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를 지내실 때는 지지율에서 당연히 야권에서 대표적인 어떤 주자로서 1위를 하기도 하셨는데 지금 지지율은 좀 정체 상태여서 뭔가 갖고 계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저는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일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예.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다 보면 국민들께서 다시 정확하게 저를 보시고 예. 평가를 다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정상이 될 수 있겠는가, 예. 무너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것인데 저는 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지만은 입법, 사법, 행정의 예. 3부에서 책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 상황이 너무 어렵죠. 힘들고 정말 말 그대로 위기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임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아무튼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실 거다, 알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근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도 탄핵의 강을 제대로 못 건넜습니다. 뭐 건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되겠습니까? 탄핵은 다 이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의 문제입니다. 예.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국민들께서 함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를 잊고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엉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치 지도자이시기도 하고 뭐 법조계에서도 지도자이십니다만은 한국 개신교에서도 지도자로 사실은 되어 계십니다. 좌표상. 근데 한국 개신교가 다른 종교 단체하고는 달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정부하고 늘 갈등이 있고 또 일부 좀 극렬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한테서는 국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는 예. 헌법에 정한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권. 제약할 수 있지만 예. 그것은 본질적인 내용을 해할 수는 없다고 헌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문제는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과도하게 해서 그 본질적 내용까지를 침해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저는 사실은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예. 우리 뭐 대부분의 분들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한두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 전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기도 하고 시간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차기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물론 아까의 진정성 또는 국가 발전에 대한 어떤 충심 같은 거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야권의 예비 후보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예.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연습하고 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에 바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정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예. 비정상을 넘어서 정상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가 꿈꿨던 예. 집 걱정 없고 또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는 자녀 키우기 어려움이 없는 예. 또 청년들이 꿈을 가진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초인류 정상 국가인데 지금 이런 모든 비정상들을 넘어서 우리가 꿈꾸던 나라로 가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저는 국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분야를 다 해봤기 때문에 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또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우리 국가 위기 관리 상황을 대처해 나온 예.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권 이제 경쟁 가도를 이제 달리시는 모습 저희가 지켜보면서 선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